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 월요일 시간 잊지 않으셨죠?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 뭐였더라 하고 고민이신 분들, 생각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성으로 정말 하루 종일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유소 2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인 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유소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만큼 끝까지 저희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신의 한 수, 오늘 한박 웃음을 지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의 사나이죠. 신의 한 수 이정수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월요일이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2주 만에 본 건가요? 그렇죠. 2주 만에 이제 왔는데 네. 또 다음 주도 월요일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체 공휴일이 계속 월요일이에요. 네, 그 다다음 주도 없고 네. 숙제가 좀 밀릴 것 같은데요. 좀 걱정되네요. 방학이죠, 뭐. 아, 그런가요? 아, 신의 한 수는 좋은 점이 방학이 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동안 근데 공부가 레벨업이 안 되면 또 크게 혼내실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것만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에서는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 선생님 모드로 돌아오셨네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 원래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저를 그냥 놔주시는 분이 아닌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작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자,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 오랜만에 오신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제는 이번 주부터 살짝 바뀐 게 있어요. 월요일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나오시니까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월요일 담당 전문가님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이 생겨서 이번 주 시장 상승 하락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켰다니요.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네.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시장을 정확하게 뭐 상승이다 하락을 사실 맞춘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말 신의 영역인 건데 어쨌든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신이 되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신이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신의 한 수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그 총대를 매는 거죠. 총대를 매서 월요일장을 보게 되면 이번 주가 대충은 그래도 가늠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서는 그래도 월요일장을 봤을 때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원하는 건데 일단은 검은색 돌을 상승으로 보고요. 신의 한 수니까 바둑을 이제 전제로 깔아서 그래서 흰 돌을 이제 하락으로 얘기하는데 타 방송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상승하라 이런 거 이제 표를 들죠. 근데 중간들이 참 많습니다. 중간을 참 중요하면 그거 참 좋아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애매하면 중립 내지는 뭐 중간을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빼도 박도 없고 상승 아니면 하락 무조건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검은 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보고 계신다. 아니죠. 그냥 검은 돌을 드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면 검은 돌을 드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의 가능성이 높으면 흰 돌을 들겠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시장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이라고 난 얘기하지 않았고 검은 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뒤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유소 2부까지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그럼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준비해 주신 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은 뭐 짧게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네. 나서 강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검은 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 주는 검은 돌이다. 다음 주서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검은 돌이다 이건데, 자, 상승으로 본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뭐 나쁘게 급락을 하거나 박살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헝다 이슈가 나왔지만 뭐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크게 밀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뭐 중국 시장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지 폭락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서 이 정도의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지를 해주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가 10월 1일, 이제 10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15일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사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적에 받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제가 계속 추석 전부터 위드 코로나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살살살 살아나고 있고요. 거기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들 굉장히 강하게 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3,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000명 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많은 그 의학 교수님들도 확진자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위드 코로나를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상황들이 나오지를 않고,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73%까지 올라갔고, 조만간에는 뭐 80%, 2차 접종도 지금 44%인데 이것도 조만간에 60%를 달성을 하겠죠. 그럼 사망자 숫자는 더 떨어질 거거나 아니면은 그 확률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이제 그동안 억눌러 놨었던 수혜주들이 다시 살아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가장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항공주들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이 바로 지금 반응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서도 다른 소비주 쪽으로 아마 순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다 보면은 제일 나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그 앞서서는 지금 엔터주들도 흐름들이 좋은데, 뭐 음식업종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광 이쪽도 순환을 하면서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순환을 할 거고요. 경기 민감주 움직이다 보면 뭐 건설주, 철강주 있을 거고, 뭐 기계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면서 또 움직이다가, 그럼 뭐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실적을 또 다시 또 들먹거리면서 또 IT 섹터가 또 나중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그래도 제일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소비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주 섹터의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일단은 3,200까지 정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급락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 급락을 해요? 코로나 이슈는 대충 어느 정도 좋은 얘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헝다 이슈도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별 문제 아니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빠질 일은 없고요. 그럼 여기서 들어주게 되면 이제 3,200을 돌파하면서부터 해서 대형주의 흐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주 흐름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소비주 흐름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후성도 있지만, 좀 이따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후성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후성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후성만 기억에 있냐면, 걔가 제일 안 움직여가지고 제일 꼴등이에요, 걔가. 제일 꼴등이라서, 제일 멍청한 종목이라서 그것만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미 빠릿빠릿하고 잘 움직였던 종목은 LMS, 에코프로 얘기했더니 주자마자 날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저는 50% 벌써 100% 다 올라가면 거의 다 팔아먹고 오징어 대리 남겨놓으라 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LMS,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LMS가 아니죠. LNF, 그다음에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을 작년도에서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기억에 그건 없을 거고, 왜 후성만 남아 있다? 걔가 계속 안 갔어요. 다른 애들 50% 막 100% 올라가도 꼴랑이야 막 15% 올라가고 막 20%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15%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간다. 계속 우겨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오늘 흐름들이 그 종목들이 좋았던 겁니다. 그쪽에 있는 종목이 좋았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고 그랬던 건데, 이 흐름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3,2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남북경협주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주라든지 여행, 뭐 항공 이쪽의 관련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다가 뭐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차별화 흐름으로 나와주면서 시장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만 잘 공략을 하면 참 좋은 장인데 참 그게 문제예요. IT 섹터가 참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2분기 그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서도 IT 섹터보다는 제일 깔끔한 게 오히려 엔터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랬던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은 조금 길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우상방으로 보면서 가시면은 된다. 뭐 박스권이지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좀 쉬었어요. 쉬었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서 한 2주 동안에서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막 폭등하거나 급등을 하지 않아서 지수 여러분들 2주 동안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수렴형 패턴이다 보니까 밀렸어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2주 동안의 지금 흐름이 이래요. 지금 2주 동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이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간 쪽들은 바닥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인 쪽이 있지만 올라갔던 애들이 다시 밀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좀 이따가도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이 지금 밀렸는데 그 흐름에 대한 분석도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당연히 이제 후성에 대한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먼저 후성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월 20일 날 실전 매매 정수 53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3월 20일 날입니다. 그날 4,800원대 이제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생길 때에서 추천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얘를 추천했던 이유는 뭐 나머지들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얘만 추천했던 게 아니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회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후성만 추천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뭐 후성만 추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외에서도 P&E 솔루션 지금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무슨 PI인데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로 3월 20일 날 원익 P&E 맞아요. 원익 P&E입니다. 원익 P&E. 원익 P&E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우수 AMS도 그때 당시 이제 추천해 드렸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부품에서 제일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얘기했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갖고 흔들렸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좋은 가격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P&E 솔루션 지금으로는 원익 P&E 그다음에 뭐 우수 AMS 그때 당시 이제 드렸던 종목들인데 그때 주자마자 바로 100%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후성만 뭐 20-30%밖에 올라가질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종목들을 보면은 다 위치가 다 바닥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때 당시 이제 4,800원대 4,800원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서 5,800원을 추천했었고 물려버렸죠. 5,800원에 물리고 또 4,800원에 들어가자마자 쬐끔 물리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오고 그 이후에서도 7,000원대, 8,000원대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뭐 매수 키포인트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좋은 종목들이 빠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예측 매수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이 모양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공략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지는 마무리 급소가 되는 자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돌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 N자와 하락 N자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주식의 단기적인 목표치와 뭐 중기적인 목표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N자형 패턴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떨어질 때에서도 하락 N자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면은 여기서부터는 예측적으로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코로나 이슈로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요거 이제 후성은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때 회원들한테 추천하자마자 거의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20%가 났던 게 있었어요. 그게 우수 AMS였을 거야. 아마 P&E 솔루션 아니면.
P&E 솔루션인가 우수MS를 들어가자마자 거의 장중에 그러니까 하한가를 완전히 내려갔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하한가 근처 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9.6%죠. 얘거든요. 이날 여기서 얘도 보면은 봐봐요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공부니까 왜 이걸 거기서 왜 물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걸 뭐 하한가 내려갈 줄 알았습니까? 근데 들어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도 여기서 하락 N자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 오케이 여기서 물리면 대충 그래도 이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겠구나라는 생각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잘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3분의 1로 나눠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물릴 걸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리고 내려가서 한번 물리고 올라갈 때 물리고 그래서 단가는 대충 여기서 맞춰진 거죠. 한 2,400원에 맞춰진 건데 밑에서 사고 고점에서 사고 그래서 처음에 2,700원대 들어가자마자 물리니까 이제 회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문가님 들어가자마자 지금 손실 2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괜찮다. 어차피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졌다. 얘도 많이 빠졌는데 반등 나오면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뭐가 걱정이냐? 분할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죠? 분할로 들어가라 해도 혹시 몰빵 쳤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몰빵은 아니래요. 그래서 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분할로, 그렇죠? 분할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여기 매수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80%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100%가 올라간 거고 그때 당시 매수 대충 해갖고 80%가 올라간 건데 올라갈 때 이거를 하나도 안 팔고 여기서 80%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 여기 저항 라인 보이죠? 이게 다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 요 정도 올라올 때 거의 절반 이상 다 털어버렸어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 저항에 걸리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떨어졌을 뿐. 그래서 이때에서 이미 벌써 수익이 많이 났죠. 여기서 이제 40% 넘게 수익이 났을 때 털어라.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됐다 해갖고 절반 이상 털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우수 MS가 이제 그랬던 종목이었고 나머지 원익PNE도 마찬가지죠. 원익PNE도 그랬고 원익PNE도 얘도 분할로 매수 들어갔다가 물렸던 종목이에요. 분할로 들어갔다가 얘도 27%, 얘도 마찬가지 크게 빠져가지고 그래도 원익PNE 물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수 MS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쟤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쟤보다는 낫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던 종목인데 어쨌든 도찐개찐이지만 어쨌든 원익PNE도 마찬가지 흔들렸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얘도 100% 가까이를 수익을 줬었던 그러니까 단기간에. 근데 사실 이제 후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성은 말을 참 안 들었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물론 쟤네들은 전기차 섹터들이 그때 당시 더 가벼웠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래도 좀 너무했죠.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은 4,800원 매수가 되고 나서도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50% 100% 올라갔는데 얘는 꼴랑 30%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 다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후성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됐던 계기가 제일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마찬가지고 LNF도 이때 당시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었는데 얘도 근데 그때 당시 LNF하고 에코프라고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P&E 솔루션하고 원익PNE하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좀 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하게 된 것도 LNF도 이제 그랬던 거고 에코프로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그래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다 보니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됐던 것뿐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는 뭐 2차 전지 이제 순환매 나오면 결국 이제 후석은 가겠구나라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작년도서부터 해서 11번을 추천했었던 겁니다. 올해도 작년에 9번이고 올해가 11번인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9번을 추천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추천했던 거예요. 아니 2차 전지가 저렇게 강하고 쟤네들 다 움직이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쟤네들 다 움직이는데 그럼 하나 남은 후성은 회사가 나쁘기랍니까? 회사는 안 나빠요. 실적은 내년에도 좋고요. 내후년에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실적은 어차피 앞으로 좋아질 거고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걸 이미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가 주가가 워낙 안 움직이니까 올해 단기 순이익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올라가면서 보이죠? 이거 이미 작년에서도 실적 좋은 거 대충 나왔고 올해 시장이 올해 초에서도 후성이
저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후성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후성이 올해 계속 이렇게 말썽을 부렸죠. 올라갔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00원대 다시 내려오니까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이미 이거는 올해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고 영업이익도 1,000%가 넘게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여기 보면은 200%가 증가를 하고 내년에서는 600%가 증가를 합니다. 올해 대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매출액도 보게 되면은 작년에 2,600억, 올해 3,250억, 내년엔 4,500억, 내후년은 5,500억.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게 뻔한데 주가가 10,000원도 안 가고 있으니 다른 애들은 벌써 300%, 400% 올라가고 있는데 후성은 4,800원에서 올라와봤자 100% 정도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 가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4,800원에서 10,000원대 왔을 때에서 이제 그래봤자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왔길래 그래서 계속 밀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성공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도 계속 움직이고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왜 계속 가는 건지는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팔지를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 종목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때 당시 매수를 공략했었던 이유의 전반적인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미 매집이 다 돼 있는 것들을 언제부터 봤냐면 제일 먼저 본 거는 이거는 지금 차트는 2020년이죠. 제일 먼저 이 매집이 돼 있는 거를 봤던 거는 2016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에서 이거는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예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2015년도, 16년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세력들이 매집이 되는 거를 일단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2018년도, 19년도 올라오면서 이슈는 다 받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서 빠졌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 빠졌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2016년도에서 매집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올라왔는데 2019년도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에서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그때 판단을 했냐면 이거 세력들이 안 나갔는데 왜 빠지지? 이거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어왔었어요. 제가 타방송에서 넘어오기 전에서도 2차 전지는 분명히 크게 움직일 건데 지금 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언제 했던가 하면 2019년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에코프로, 후성, LNF, 일진머티리얼즈 모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그렇게 일단은 매집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집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주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들 털어내기로 봤던 거고 그래서 쭉 빠지고 나서 이제 그럼 싸게만 사면 되는데 하면서 그 시점에 제가 서울경제로 오게 된 겁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서울경제로 오게 된 시점에서 그때서부터 계속 추천하면서 얘기했던 게 LG화학, 에코프로, 뭐 후성, LNF.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 2020년도 1월 달에 와서부터 해서 제가 무슨 방송을 했는지 계속 한번 돌려봐 보세요. 2차 전지만 얘기합니다. 2차 전지만. 근데 2차 전지에서 그때 당시 만만했던 종목들, 살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때가 그게 LNF, 에코프로, 뭐 후성 정도였는데 나머지는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고맙게도 갑자기 그 드론 공격으로 갑자기 중동 사태 나오면서 그 누구 뭐 지도자나 이렇게 사망한 거 있죠. 2인자인가. 그거 사태 나오면서 시장 흔들리면서 LG화학이 흔들렸고 그래서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LG화학과 후성과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서 좋은 종목을 싸게 샀던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보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좋을 때에서는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어놨는데 마침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종목들을 백화점에서 종목들을 그냥 다 완전히 세일을 하니까 다 그냥 사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에코프로, NLF 이렇게 다 추천했던 건데 그때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락엔자로 떨어지는 마디급소에서 분할 매수. 참 얘기 참 길게 돌아왔죠.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락엔자로 떨어지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엔자로 떨어지는 마디급소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로 볼 때에서는 공포의 도가니였지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분할 매수했다라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한 수, 그렇죠? 신의 한 수처럼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공포의 도가니였지만 그때 아마 샀던 사람들은 왜 후성을 추천해가지고 저를 아마 굉장히 원망했을 겁니다. 차라리 후성 말고 LNF,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뭐 이런 거 추천했으면 500% 빨리 수익 났을 텐데 왜 하필이면 후성을 줘가지고 진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샀던 게 맞았던 거고 갖고 있던 게 지금은 최고의 종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은 381.4%를 달성 중에 있는 후성인데 25,000원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25,000원까지 뭐 가겠죠. 자, 그리고 자 후성 그 다음에서의 타이밍을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랑 아니에요. 강의입니다. 강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패턴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수익은 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후성 그 다음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서도 뭐 6월달, 5월달 추천한 거 있는데 그냥 다 건너뛴 거예요. 그냥 몇 개 정도의 패턴의 후성의 패턴들을 살 수 있는 모양이 나올 때마다 추천했었었는데 작년에 이런 모양이 나올 때도 추천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130원에 추천했었던 자리고요. 7월 28일 날입니다. 수익률은 지금 이제 저 가격대 대비는 184% 정도인데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얼마나 싸게 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가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0% 수익인데 어떤 사람은 170%밖에 수익이 안 나오면 이래요. 그 차이가 바닥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근데 올라오면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지금 뭐 후성 아까 4,800원대에서 지금 8,130원이니까 4,800원 요 정도 4,850원인데 여기서 8,100 여기면은 68%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68% 정도 차이인데 이게 나중에 올라갈 때에서는 그 68% 차이가 아니고 지금 380%대의 차이니까 거의 20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8% 차이가 나중에서는 200%의 수익률의 차이 정도가 나는. 그래서 바닥에서 누가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지 수익률은 그 부분이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바닥에 사는 사람이 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바둑이니까 장이죠. 자, 그래서 요 패턴은 이제 수렴형 패턴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렴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도 잘 봐야 돼요. 이평선 61선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 다시 차트로 돌리면 7월 28일 날 바로 요 자리인데 이때 당시도 뭐 시장의 종목들이 다 튀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 빼고 다 갔어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얘 빼고 다 올라갔던 자리지. 그러니까 얘가 그때 당시는 왼수였죠. 아마 갖고 있던 사람들 지겨워가지고 전문가는 이후에 후성 안 가나요?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7월 28일 날 요 모양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수렴형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N자형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라. 그래서 강하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아마 이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당연히 얘기했고 올라오고 나서 조정받고 이 앞전에 추천했었었는데 여기 추천할 때에서 안 가가지고 아마 지겨웠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거 손절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었던 자리들이 바로 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손절하는 거 아니고 이거 조만간 튈 거니까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튀었죠 이렇게 튀고 나서 또 못 팔았다고 또 쭉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도 또 조정받으니까 다시 추천하고도 그랬었던데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 지금의 이 흐름과 정말 똑같이 닮은 애들이 있거든요. 아마 TV 보시는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소비주들 쪽에서 특히 엔터주들 안 가는 애들이 지금 얘와 같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제가 오늘 그 숙제 종목으로 뽑아온 애들이 이제 소비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애들 절반 이상, 그다음에 조금 약한 애들 한 두 개 정도를 이제 뽑아왔는데 5개를 뽑아왔는데 숙제 종목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요래요 다. 그러니까 후성 움직이기 전에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봐봐요 또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죠 또 빠집니다.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또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원래 주식이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힌트는 지금 엔터주들도 후성 올라가기 전과 비슷하게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요. 바닥에서 그렇다. 자, 그래서 후성을 요 타임에서는 이제 N자형과 이제 수렴형 패턴에서 좀 그렇게 뽑았던 종목이고요. 요것도 8월 28일 날 그 한 달 뒤에 아까 얘기했던 쭉 빠지니까 어차피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움직일 게 거의 확실시하게 저 외통수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외통수가 걸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얘는 떨어지기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텐데 그 움직이는 시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공략을 해라라고 대놓고 또 얘기했었던 그래서 외통수를 걸어버리면서 8월 28일 날 여기서 공략을 시켰더니 세력들이 이제 뭐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왔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강하게 들어 올렸잖아요. 제가 올라갈 때 뭐라 그랬냐면 방송에 대놓고 여러분들 빨리 팔아먹으라고. 여러분들이 팔아야 세력들이 물린다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세력들이 물려버렸어요. 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올라가는데 한 주도 못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게 상승 N자 올라왔죠. 여기에서 대놓고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빨리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 강하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더니 세력들이 그대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린 것도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물렸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또 움직인다. 그러니까 또 추천해가지고 또 바닥에 여기도 추천하다 물리고 여기도 추천하다 물렸었죠. 물리진 않았죠. 여기는 추천하자만 먹었고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수익 났다가 물렸는데 뭐 물리면 어때요? 또 올라갔죠. 또 올라간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매도하라고 또 얘기해줬죠. 매도 시켜주고 또 내려오고 나서 이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또 내려오니까 2달 동안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갔을 때에서도 세력들이 팔지 못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천한 거죠. 9,800원대. 그래서 9,800원대에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추천했어요. 근데 세력들이 물리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바닥에서 사니까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약 오르니까 얘들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그래서 아주 징그럽게 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어차피 움직일 건데. 근데 지금은 가지 말라 그래도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도망다니죠. 이게 원래 주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매집이 될 때에서는 개인들을 털어야 되는데 털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지겹게 움직였던 건데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비슷한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엔터주들도 나중에 갈 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후성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아까 대충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증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4월 1일 날에 7,000원에 얘기했었는데 얘만 얘기한 게 아니고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후성, 원익 PN이 뭐 등등 두세 개까지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후성도 있고 뭐 LNF, 에코프로 뭐 등등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그런 애들 다 걔네들 그 한통속인데 이렇게 7,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해서 코스모 신소재도 얘는 더 많이 올라갔죠. 680%가 올라갔습니다. 7,000원대 얘기해갖고 물론 저도 4,800원을 추천하고 싶었지만 이걸 어떻게 뭐 최바닥에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7,000원에 좀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샀더니 수익이 1,000%를 못 넘어도 그래도 600%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바닥이면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만 먹어도 지금 뭐 큰 수익인데 그렇죠? 그래서 691%네요. 691%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고 그다음은 이제 에코프로인데 마찬가지 아까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27,000원대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거는 방송에 실시간으로 추천했었던 그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저때 당시에서 표육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저 위치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뭘 자꾸 얘기를 하죠. 엔터주들이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양새들을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요 모양들 좀 이따가 엔터주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엔터주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에코프로처럼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이거 왜 안 움직이나. 야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거 지금 뭐 종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하도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막 걱정들 하시는데 갈 때가 되면 가요. 이렇게 주가는. 그래서 에코프로도 400%를 넘게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바닥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특징들을 후성을 가지고
그때 당시 추천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래 왔는데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는 싶지만 어쨌든 좀 이따가 뒤에 그 숙제 종목으로 다시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공부하기 좋은 종목들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25분이죠. 신의 한수 장마감 전략을 저희 서울경제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마감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략들을 좀 펼쳐볼 수 있을지 실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3시 25분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장 마감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은 그렇고요.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숙제 종목을 좀 살펴보나요? 아니요, 일단은 주식 뽑기로 먼저 들어가요. 주식 뽑기부터. 그렇죠. 네. 사실 이게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5개 종목을 뽑아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순서로 우리 도지훈 앵커님이 네. 종목을 뽑아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숙제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점인지. 점수는 안 매길 거고요. 네. 어떻게 매기시게요? 그냥 상태만 상태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케미칼을 제일 좋은 종목으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하락률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빠졌지만 오. 근데 이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는 패턴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왜 그 상황을 모르시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요? SK케미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공부를 안 하신 게 확 티가 나죠. 조정을 받으면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을 착실히 때.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SK케미칼은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럼 차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2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석도 있고 그래갖고 원래 캔들 개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추석 때문에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의 그 10개 정도의 캔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날 얘기했던 거예요. 9월 13일 날. 보면은 고점에 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강한 패턴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아까 그다음에 그 후성 패턴을 보여드렸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어갈 수도 있는 패턴이었지만 분할로드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뭐 인생은 한 방이다 하면 진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할로 주식은 분할로 여러분 특히 초보자들은 왜냐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 좋아하지 마세요. 한 방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여기 사고 이렇게 분할로. 그러면은 얘 지금 중요한 자리는 뭐가 있냐면 요 기둥 양봉 있죠? 여기 기준 양봉이라 그러는데 요 기둥이 지금 단단하게 하나 서 있고 61선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서부터 사볼 만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3,20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SK케미칼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3,200으로 갈랑말랑 지금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K케미칼도 갈랑말랑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처럼 박스권에 3,200을 가질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남북경협주나 엔터주들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숙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양봉만 뻗쳐주면 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은 뭐 엔터주들 조그만한 것들 사겠다 이것보다는 그리고 남북교협주들도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얘기에 따라서 갑자기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오히려 SK케미칼을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숙제 점검 해드렸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한세실업 패턴을 한번 숙제 점검을 해보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 9월 13일 날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산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얘는 오늘 여러분들 봤다면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었어야 될 종목이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또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이거는 오늘 매수가 됐었어야 될 종목이고 뭐 사든 안 사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인 거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용으로 봤을 때서는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쁘질 않죠. 그리고 영업무역. 자, 영업무역. 자, 영업무역도 좋은 종목인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패턴인데 좀 전에 봤었던 한세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그렇고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수급이 이렇게 매수가 돼 있는 이 수급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아요. 한세실업도 보면 기관들이 많이 사죠. 그러니까 지금 후성이 강한 이유가 그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2, 3만 줄 사고 근데 기관하고 금융세 좀 팔았어도 수급이 맞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업무역도 패턴은 뭐 조정받으면은 여기 사면 되는데 잘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우상 방향으로 이것도 계속 좋아는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패턴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국보. 이게 이제 9월 13일 날에 얘기했을 때 얘가 제일 만만해 보이고 제가 안전해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말 그대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얘는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한 14%. 그러니까 작은 수익 아니죠. 1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월요일 날에 얘기했을 때 대비 지금 14%나 올라간 종목으로 수익은 꽤 올라간 종목인데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풍산. 이게 사실은 지뢰 종목이었거든요. 네. 제가 숨겨놨었던 잘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이었는데 아마 그때도 당시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안 움직이면 얘는 좀 안 움직일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 도지현 앵커님이 얘를 꼴등으로 놓길래 제가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잘 맞췄다 뭐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풍산이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가장 지금은 그 별로일 거고 당분간도 계속 별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숙제 점검 해드렸고요. 네. 숙제 점검 하니까 뭐가 좀 눈에 들어오나요? 어떤 부분에서 눈에 들어오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네.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여요.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네, 그럼요. 아니, 왜냐면 시청자분들 눈높이랑 그쵸. 저랑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 한세실업 영업무역 국보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어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이 살아있느냐, 저는 이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다져지고 있거나 지키고 있거나 그럴 때에선 차트는 살아있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차트들은 강하게 해서 움직여주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풍산은 그런 부분에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세하게 네. 설명 부분들은 나중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네.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은 숙제 종목으로 내주시는 종목도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공부용으로는 눈여겨봐야겠네요. 한 주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눈이 띄어지잖아요. 네. 사지 말라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사요. 그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 종목들 좀 꾸준히 보시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물론 있고요. 좋은 흐름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사면은 수익 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공부용이. 초보자들은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네. 눈에 들어오면 그때서는 이게 좋다는 거지 하면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SK케미칼뿐만 아니라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들 여기서 봤는데 이거 사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눈이 키워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또 숙제 종목 내드려야 그렇죠. 되니까. 다음 숙제가 있죠. 자, 먼저는 SBS부터 이거는 차트 설명은 다다음 주, 그렇죠? 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서 이제 봐야 될 건데 자, 먼저는 SBS고요. 패턴은 참 좋아요, 그렇죠? 참 좋은데 뭐가 좋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도대체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서는 이거를 막 위로 이렇게 쏘는 그 잠수함 SLBM 그 미사일처럼 촥 쏘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애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한번 참 잘 보세요. 대신에 매수를 지금 해라가 아닙니다. 할 사람들은 오늘 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살려는 사람들 이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패턴이 있고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강하게 떠 있는데 미사일을 쏘듯이 날아가는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콘텐트리. 두 번째 종목은 제이 콘텐트리고요. 요거는 사실 한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어요. 근데 두 호가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와갖고 조금 짜증나는 종목인데 들어왔었으면 벌써 그때 45,100원에 추천했었으니까 들어왔었어요. 45,000원 추천했으니까 이게 45,100원 찍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들어왔었으면은 아마 방송으로 봤던 사람들이 지금 10% 정도 수익일 텐데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고 이거를 추천했던 건데 놓쳐서 좀 아쉬워요. 어쨌든 이 제이 콘텐트리도 이렇게 생긴 패턴이고요. 이것도 강한 패턴 오늘 뽑아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뱀 미디어. 자, 초록뱀 미디어. 요거는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강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후성하고 유사하죠. 근데 후성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려칠 수 있는 종목 섹터들은 엔터주에서 많아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SBS, 제이 콘텐츠리, 초록뱀 미디어 모두 다 엔터주 쪽에 속하는 종목으로 K 콘텐츠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해서 한국의 그 콘텐츠 제작되는 그 관련주들, 방송 미디어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흐름을 오늘 지금 봐드리는 건데 이게 움직이기 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다 움직이기 전의 모습들, 후성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작사죠.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것도 제작사 종목인데 이것도 뭐 초록뱀 미디어랑 좀 비슷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 5가지를 뽑아드렸는데 어쨌든 2주 동안에서는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3주 뒤에 점검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느낌이 오는 종목이 있나요? 이 중에서요? 네. 오늘은 하나만 고르면 되나요? 아니요. 순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요. 왜 느낌이 오는 종목이야 뭐 근데 다 좋다고 아까부터 엔터주 좋다고 아니 지뢰가 얘기하셔서. 있다니까 지뢰가. 지뢰가 있어. 이 그렇죠. 중에서 그럼요. 오호, 아니 다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저 종목인 것 같아요, 지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제 소신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좋은 순서대로 말해보면 되나요? 본인이 느낌이 좋은 순서로니까. 네, 그렇죠? 제가 맞죠? 느낌이 좋은 순서대로. 네. 사실 저는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근데 계속 이제 추석 연휴랑 주말 동안 들려오는 뉴스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뉴를 고르도록 하고요. 뉴. 네,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뉴 다음에 SBS를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넣고 그리고 초록뱀, 제이 콘텐트리, SM 가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정확히 말해야죠. 1, 네. 2, 오케이 알겠습니다. 1, 2, 3, 4, 5. 네. 일단은 골고루 뽑으셨네요. 그런가요? 뭐 네. 퐁당퐁당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퐁당퐁당을 뽑으셨으니까 네. 강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약한 약한 거 거. 이렇게 섞으셨거든요. 굉장히 IQ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꼼수만 높아져가지고 꼼수만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래도 뭐 반은 맞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가면 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갈 수는 없어요.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엔터주들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텐데 뭐 힌트를 드리면 수급을 잘 보세요. 수급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처음서부터 수급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원래 이 후성이 작년에서 하도 안 가니까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공매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공매도 많이 나온다는데 이거 주식이 갈 수나 있나요?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했었던 종목이 바로 후성입니다. 근데 지금 후성 어떻게 돼 있어요? 381% 갔어요. 공매도를 다 어떻게 됐어요? 저도 모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공매도에 여러분들이 놀랄 게 아니고요. 물론 얘네들 공매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갈 때가 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다 이거 드린 거예요. 거래량을 일단 첫 번째 잘 보시고 수급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엔터주 쪽에서 먼저 갈 종목을 먼저 고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의 한 수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3시 25분에 이제 편성이 돼서 이제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제가 해드리고 금요일 날에서는 이제 TV 방송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런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유튜브 채널 그 주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많은 좀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를 할지는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재밌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 끝나고 신의 한 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과연 도하나의 선택은 맞았을지 여러분들 함께 숙제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